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제공탁과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변제공탁의 효력. 대법원 1972년 5월 15일 선고 72마 400일 판결.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 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변제공탁과 소멸시효의 중단. 변제공탁을 하면 위와 같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효한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변제공탁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공탁과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4월 9일 선고 2009나 8350 판결. 이 사건 공탁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이고, 한편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가 금전 등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의 면제 등 법령이 정한 목적을 달성케 하는 제도이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등 외에는 공탁금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탁자는 공탁을 한 다음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고가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탁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고 원고에게 그 공탁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승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한 이상 공탁 금액이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판결. 특히 채무 승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년 4월 9일 선고 2014-85,216 판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사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 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3 6경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아 피고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간 다툼 등으로 인하여 분양에 문제가 생기자 원고는 2006 10경 분양계약서 위조에 의한 사기 분양 혐의로 피고와 분양대행사 직원을 고소한 사실, 그 수사 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며,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7,600만 원을 받았으나 분양대행사와 사이에 정산할 금원이 있어서
이를 분양대행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한 사실, 피고는 위 수사 절차 진행 중이던 2007년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원인 사실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 표시하여 5천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 사실 중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는 없었으며 위 공탁액은 당시 원고가 합의금으로 요구하던 금액에 크게 모자랐던 사실 원고는 2007 3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수사는 2007 4. 경 분양대행사 대표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종결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위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적법한 변제 공탁의 경우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변제 공탁을 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하급심 판결은 채무전부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변제 공탁과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소개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